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정말 많은 기대를 안겨줬었는데, 함께 할수록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술 문제였어요. 친구분들과 술자리를 한번 가지게 되면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집에 기어 들어오거나 아니면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몇 번이나 데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럴 때마다 너무 불안했던 건 앞으로 제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 남편과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술만 줄여도 살만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한기로 흘려버리니 너무 답답했었죠. 결국 남편을 향한 제 불만을 시부모님께 털어놓게 되었고 정신 좀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길 바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오히려 저에게 문제가 있다며 사회생활하는 남편을 너무 옥죄다고 숨막혀서 살겠냐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가정에 무책임한 남편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되려 제가 욕을 먹고 있으니 저 또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결혼 2년 만에 임신까지 했는데도 그날 처음으로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갈라서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임신을 한 제가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두려웠었죠. 지금 이 사람 편을 드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세요? 저와 결혼을 했고 집안의 가장이면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결혼 전과 똑같이 행동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옥죄인다고요? 술 퍼먹고 파출소에서 들어놓은 거 몇 번이나 데려온 줄 아세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맞는다고 보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술 몇 번 마셨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어야 되겠어? 스트레스 받으면 뱃속의 아이한테 안 좋다. 아직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집안의 가장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당신이 오히려 더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 만나다 보면 술 좀 마실 수도 있는 건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막 살아도 된다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뭔데? 서로 미래를 함께하기 위한 약속인데 당신은 벌써부터 우리가 함께했던 서약을 깨버렸잖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데? 생각이 있다면 똑바로 행동해야지. 내가 여기서 멈추길 바라는 거야? 아가, 내 아들이 철이 없긴 하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야 나아지지 않겠니? 화가 나는 건 이해한다만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잘못한 건 남편인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속이 좁다며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거에 되려 불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남편 입에서 다음부턴 자중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본인도 조금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따끔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 어느 정도는 조절하려는 노력을 보이길래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남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를 안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돼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랐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를 출산했는데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문제거리가 하나 터지게 되었죠. 육아 때문에 매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막 잠들려 할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려 아이가 깰까봐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상당히 예민해져 있던 상태라 기분이 좋지 않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에게 우편물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본인 확인 후 사인을 부탁하길래 남편의 우편물을 받은 뒤 내용물을 확인해 봤는데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왜 저를 속였는지 물어봐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빚이 있다는 걸 속인 건 심각한 일이었죠. 당신,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이거 오늘 우리 집에 온 우편물이거든? 확인해보고 왜 나를 지금까지 속였는지 설명해야 될 거야.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 우편물이 왜 당신 손에 있는 거야? 분명 회사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됐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솔직하게 설명해 줄게. 당신이랑 연애할 당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할까봐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야. 빚이 있다고 얘기하면 결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 그건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거든. 그렇게 매달 이자랑 원금이랑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었지. 그럼 당신이 받는 월급도 나한테 속였었겠네? 원금이랑 이자 갚는데 진짜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되면 바로 들통나게 되니까 결혼 전부터 속여왔던 거였어?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미 내 월급을 당신한테 속이고 있더라고. 그래도 빚이 2억밖에 안 돼서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 노력하면 갚을 수가 있다고?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아예 갚을 생각조차 없는 것 같은데? 이 우편물이 왜 날라왔겠어?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월급으로 제때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당신 월급을 전부 어디에다 사용을 했길래 카드 빚이 2억이나 되는 거야. 더군다나 이자율도 높은 이금융에 대출을 당겨받았었네. 아파트 원금이랑 이자에 넣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적혀있는 2억 대출받은 건 어디에 사용한 거야? 그건 목돈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좀 했거든. 그런데 손실이 나버려서 카드 빚을 갚는데 허덕이다 보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이 좀 복잡하게 되어버렸네. 속인 건 정말 미안한데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 나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 내가 설마 당신이랑 우리 아이 굶기겠어? 생활비는 끊기지 않게 할 테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 아파트 부모님이 해주셨다고 거짓말하고 거기에다가 주식 투자하려고 이자율 높은 카드사에 2억이나 대출받아서 전부 다 날려먹었으면서 당신을 믿으라고? 이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 준비라곤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당신 때문에 나랑 우리 아이가 앞으로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고. 이 문제 당신 부모님도 알아 몰라.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피해를 막을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담보 대출 받은 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식 투자로 2억 대출 받은 건 아직 모르고 계셔.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아서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월급 받는 걸로 그동안 친구들과 술만 퍼마시고 생각 없이 생활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지금 나오니? 지금 당장 이 사실 당신 부모님께 알려야 되겠어. 그래야 해결책이 나올 거 아냐.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정말 끝이야.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로 인해 저와 제 아이가 길바닥에 나앉게 될 판이었어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두려운 마음에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많이 놀라셨는지 저희 집으로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앞에다 독촉장을 보여드리자 아무 말 없이 보시더니 해결을 해 주시겠다는 말보다 도와주기 힘든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었고 왜 도움을 주실 수 없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도와주실 수 없다고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보셔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두 분께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다는 거 왜 속이셨어요? 저랑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아버님이 해주신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빚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받는 월급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었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빚만 가득하고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2억이나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를 했으니 제 속이 어떻겠어요. 이자가 한쪽에서도 아니고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받는 월급으로는 턱도 없다고요.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처음 결혼을 마음먹었던 건 그래도 항상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막상 껍데기를 벗겨보니 친구 만나 노는 거 좋아하고 덤으로 조절도 하지 못하는 술까지 퍼마시고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 이 사람의 뭐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2억의 빚을 갚아줄 수 있겠니? 우리 집안 형편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무리해서 빚을 갚는 것보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좋을 것 같다. 밀려있는 빚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숨은 쉴 수 있을 거 아니야. 너 이놈 자식, 너는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서 사람 불편하게 만드니? 다른 건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었지만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앞으로 월급 받는 족족 빚만 갚아라. 카드 빚이 이자가 높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고 아파트 담보대출은 너희들이 맞벌이해서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잖아. 애는 어린이 집에 맡기면 되니까 그게 문제될 건 없잖니? 어차피 너희들이 부부인데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으면 함께 헤쳐나가야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할 말 끝난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어머님, 제가 왜 이 사람이 벌려놓은 일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수유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안사돈한테 도움 좀 요청해봐라. 어린이집 보내고 싶지 않으면 안사돈한테 애 좀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나는 아이를 봐줄 만한 상황이 안 된다. 저희 엄마는 한가한 줄 아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지 못하면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 할게요. 차라리 빚 없이 저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 잘한다니까. 지금 당신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해 가다 보면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이미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더 짐처럼 느껴지는 남편의 모습들이 제 결정을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밀어붙이자 남편과 시부모님은 당황했는지 좀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를 설득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저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 여기서 멈추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는지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엄마는 남편의 말에 많이 놀랐는지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강서방, 이게 다 무슨 말인가?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지내왔었던 거야? 그 많은 빚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자네 버는 돈도 많지 않잖아.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이 사람이 이혼하자는 거 좀 막아주세요. 아이도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제 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사람과 아이를 위해서만 살 테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친구도 안 만나고 이제 술도 끊을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자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 아파트 담보대출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갚지도 못할 2억을 따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모든 걸 탕진한 건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일세. 일단 내 딸과 단둘이 대화 좀 하고 싶으니 자리 좀 비켜주겠나? 무엇보다 내 딸이 자네와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 나 또한 방법이 없으니 일단 내 딸의 생각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고 나서 자네와 얘기하도록 하지. 그래, 이제 우리 둘만 남았으니 얘기 좀 해보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혼은 불가피할 것 같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든 신중해야 되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드러나 보자. 강서방이 100번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이제 막 태어난 자기 자식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모양이야. 이대로 이혼해도 정말 괜찮겠어? 저 사람이랑 더 살다가는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혼은 확실하게 정했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믿어달라는데 그것조차 싫은 거지? 그런데 엄마 입장은 좀 다르거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그걸 바로잡을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건 어떨 것 같니? 엄마가 도와줄 테니 강서방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엄마 믿고 따라와 줄 수 있어? 엄마가 왜 도와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동안 같이 살면서 겪어봤지만 절대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회 같은 것도 줄 필요 없어요. 가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 되잖아. 너 혼자 아이를 감당하며 키우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엄마랑 아빠도 일이 많이 바쁜 거 너도 알잖니. 엄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엄마의 말에 제 아이의 얼굴을 한번 바라본 뒤 어떤 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지 저도 궁금해서 엄마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엄마의 대화가 끝이 나고 남편이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엄마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다시 풀어나가셨죠. 어때? 자네가 손해볼 건 없잖아? 이 정도 각오도 하지 않고 내 딸을 붙잡으려 했던 건 아니지? 강서방 자네가 정말로 내 딸과 아이를 생각한다면 내가 말한 조건 앞에선 조금의 고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걸 보면 방금 한 말들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네. 그럼 더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대화 끝났으면 나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지. 강서방 자네는 조만간 내 딸과 이혼하고 그에 따른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준비하게.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알지? 자네 때문에 내 딸의 인생을 망쳤는데 조용히 넘어갈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가드빚 2억을 갚아주신다는데 저도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되겠죠. 남편은 엄마 조건에 도장을 찍었고 거래는 성사가 되었습니다. 2억을 갚아주시는 대신 엄마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겠다는 거였어요. 손해를 보면서 남편을 도와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엄마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아파트 가격이 4억 중반이라 2억을 갚아줘도 손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담보대출빚과 원금 또한 남편이 벌어들이는 월급으로 차감이 되는 거라 저희가 손해볼 건 없었죠. 엄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조건 오를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남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카드빚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혼을 한다 해도 재산 분할 시 남편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각서에 도장과 함께 본인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은 다음 엄마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해 나갔어요. 앞으로 저와 아이를 위해 살아간다면 이 정도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엄마는 그렇게 남편한테 기회를 주게 되었죠. 저 또한 남편이 변화되길 간절히 바랐고 다음날 아파트의 소유는 제 명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 살고 싶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던 남편은 그 난리가 난 이후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친구들과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무조건 집으로 달려와 아이를 돌봐주었죠. 조금씩 변해가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지만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마음 한편은 항상 불안함이 같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남편 회사로 잠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외식이나 함께 하려고 약속을 잡았었고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시간보다 좀 늦어지길래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다른 회사 직원들은 전부 다 퇴근했는데 야근도 없는 날에 밖으로 나오질 않아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사 입구를 바라만 보고 있던 사이 아이가 기저귀에 볼일을 봤는지 칭얼거리길래 화장실에 들려 기저귀를 갈아준 뒤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이 밖으로 나왔는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도 아이를 안고 서둘러 남편과 엄마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도중 점점 선명하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제 걸음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저기 강서방, 아휴, 내가 오늘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지 뭐야. 미안한데 급전 20만 원만 꺼줄 수 있을까? 오늘 식사 끝나고 따로 만날 사람이 있는데 차비하고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 것 같거든. 중요한 약속인데 지갑을 현관문 앞에 두고 와버렸네. 빌려줄 수 있는 거지? 네? 아니, 장모님, 혹시 치매세요? 껄끄럽게 왜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외식하기로 했다고요? 저는 들은 말이 없는데요. 그 사람과 단둘이 식사하기로 했던 거지. 장모님과 식사 자리를 마련한 적은 없어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괜히 방해하지 마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사위한테 20만 원을 빌려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뭐라고? 아니, 자네 무슨 말을 그리 섭섭하게 하나? 내가 얼마 전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빚을 갚아줬던 거는 벌써 까먹은 거야?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나한테 온갖 불쌍한 척 다 하길래 내 딸을 봐서 기회를 줬는데 받을 건 다 받았다 이거야?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구만.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지. 그러시던지요. 꼴랑 이어 갚아주면서 명의를 초라마라 조건 것이며 치사하게 나오셨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요? 어차피 저는 빚 갚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야. 이혼하지만 않는다면 저희 둘의 재산이나 다름없으니까 그게 상관없거든요. 집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모든 재산은 어차피 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생각은 못 하셨죠? 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아파트가 얼마짜리인데 그걸 포기하고 이혼하겠어요? 잠깐 쉬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기회는 언젠가 또 오기 마련입니다. 저기요, 여기 잡상인 내보내세요. 남의 회사에 외부인을 함부로 출입시키면 어떡해요? 집사람한테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슬퍼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건 아니죠?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방금 뭐라고 그런 거야? 잡상인이라고 그랬어? 지갑을 안 가지고 오셔서 이따가 약속이 있다고 20만 원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빌려줘야 하냐고? 당신이 생각 없이 대출 받은 카드빚 2억을 갚아주셨는데 콜랑 20만 원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상처를 줘?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아이, 어디 있다가 나타난 거야? 아니, 나는 오늘 장모님과 같이 식사하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둘이 좋은 시간 보내려 했는데 전부 망쳐버렸잖아.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이 안 나왔던 것 뿐이야. 내가 설마 안 좋은 감정으로 얘기했겠어? 그냥 좀 서운해서 그런 거였다니까. 서운하면 막말해도 되는 거고 아무리 기분이 안 좋다 해도 잡상인 취급하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그동안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어. 몇 달간 조용한 듯 싶더니 또 일을 만들어 버리니? 더는 실망할 것도 없을 것 같다. 제가 몸을 돌려 엄마의 손을 잡고 남편의 회사 밖으로 나가려 하자 저를 붙잡은 남편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다며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저는
남편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경비분들께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우르르 몰려왔고 남편은 경비원들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도망을 치려 회사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는데 엄마가 남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바닥으로 한 바퀴 뒹굴게 된 남편이 심하게 넘어졌는지 고통스러워하며 힘겹게 일어났는데 남편의 몸에서 갑자기 이상한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번쩍거리는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사이 경비원들이 남편을 잡고 회사 밖으로 끌어낸 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은 충격적이게도 꽤 많은 금품들이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전부 퇴근한 틈을 타 몰래 금품을 훔치고 있던 거였고 경비원들에게 발각이 된 상태였던 거죠. 더 충격을 받았던 건 경비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꽤 오래 됐었는데 CCTV에 잘 포착이 안 돼 어려움을 겪던 도중 대표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게 되면서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고 꼬리가 길었던 남편은 결국 붙잡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편은 금품을 처분한 돈으로 저 몰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품으로 처분한 돈으로 투자한 주식은 전부 손해를 보게 되었죠. 이 문제로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가족은 더는 남편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린 거였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끝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어떠한 재산도 가져갈 수 없는 각서와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저에게 땡전 한 푼 받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차익으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적당한 집 하나를 마련했어요. 저희가 처분할 때 기존 시세보다 높아져서 기회를 보고 처분하게 되었죠. 남편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법적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고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당시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까지 참아왔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죠. 결국 끝은 안 좋게 끝나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빠져나온 거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저런 개차반 같은 남편이 옆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무더운 날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상견례를 다녀오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한번 하려 했다가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파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파혼 결정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0대 중반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고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사람은 괜찮은데 끈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취업을 하게 되면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워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었는데 남자친구는 저와 달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직 젊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는 남자친구는 항상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죠.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해야 될 배우자인데 그런 남자친구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전부 털어놨어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결혼식 전에는 좋은 조건의 직장에 꼭 들어가겠다면서 저에게 확신을 주었고 불안해하는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일단 믿어보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남자친구를 몇 번 봤었고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찾아갔을 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비시댁에 찾아갔을 때는 상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졌고 저를 딱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던 예비 시모의 한마디에 결국 당황하게 되었어요. 내 아들이 어디 대학 나왔는지 알고는 있지? 이번에 괜찮은 직장에서 면접 보고 온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스펙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데리고 가려고 할 정도면 요즘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참 힘든데 내 아들이야 오죽하겠어. 더군다나 서울대 나왔으면 말 다 했지. 이런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니? 꼴랑 과일 바구니가 뭐야? 요즘 누가 이런 걸 받는다고 그래? 못해도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포장해서 왔어야지.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 장난인 줄 아나 본데 결혼도 또 다른 회사다. 상사한테 잘 보여야 회사 생활이 편한 것처럼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잘 보여야 앞으로의 시집살이가 편해지는 건데 과일 바구니가 웬 말이니? 아들, 눈치가 없는 것 같으면 네가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들도 전부 다 맛도 없는 것들이구만. 우리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라. 아들, 너는 아직 한창 젊은데 왜 벌써 결혼을 하려는 거야? 나중에 엄마가 좋은 여자 선자리 봐줄 테니까 너랑 조건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어떻겠니? 엄마 말대로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손을 봐요? 전혀 그럴 생각 없으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자리를 잡아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도 신중하게 고른 선물인데 엄마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 준비해온 혜미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너 지금 엄마 말 안 듣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말이 나와? 이번에 면접 합격한 곳은 꽤 많은 월급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일하는 환경도 좋아서 아마 이곳에서 평생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혜미를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연애만 벌써 7년이에요. 그동안 몇 번 인사드리려 했었는데 사진만 보셨지 계속 꺼려 하셨잖아요. 이번만큼은 좋게 넘어가 주세요. 시모는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많이 놀라셨는지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저희는 결혼을 좋게 봐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시모의 거침없는 언행과 결혼을 반대한다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먼저 일어나시는 바람에 제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너무 달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반대로 남자친구는 고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과는 반대되는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처음 겪게 된 예비 시모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결혼에 대한 상상이 산산조각나게 되었었죠. 원래의 계획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상견례 일정을 잡는 거였는데 예비 시모의 결혼 반대로 상견례 일정은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의 강력한 첫인상 때문에 두 번째 만남이 두려웠던 저는 또다시 예비 시댁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결혼 허락을 받기보단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침착하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서두르려는 남자친구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둘만 저녁을 먹는 걸로 알고 있었던 저는 또 한 번 당황해 남자친구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었죠. 당장이라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룸 안에서 기다리셨던 예비 시모가 왜 안 들어오냐고 목소리를 높이시길래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다시 예비 시모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당연히 결혼 문제 때문에 나를 보자고 했겠지. 그런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이미 반대한다고 확실한 의사를 밝혔는데. 엄마, 제 여자친구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얼굴 한번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게 좋은 거지. 엄마가 원하는 사람과 제가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라도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련했으니 엄마도 좋게 좀 봐주세요. 나도 웬만하면 좋게 생각하고 싶다만 첫인상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뭘 봐줘야 한다는 거니? 직업이라도 괜찮았으면 어느 정도 고려는 해봤을 텐데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꼴랑 300 정도 된다면서? 그거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 내 아들이 그나마 이번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둘이 결혼한다면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회사 크게 비전도 없잖아. 내가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 순간 서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 들여서 내 속 뒤집어지는 것보단 차라리 내 아들 혼자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저도 느끼고 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아니라서 더욱더 반대를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희 정말 오랜 시간 만나왔었고 그만큼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어머니 눈에 많이 부족해 보이시더라도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시모는 제 말에 입을 굽게 닫으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 마음이 없다는 거였죠.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친구는 그날 모든 걸 끝내려고 작정을 했는지 갑자기 예비 시부에게 화를 내더니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더는 예비 시모의 얼굴을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예상치 못한 행동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엄마를 꺾을 작정인 거니? 이런다고 너희들 결혼을 허락해 줄 것 같아? 고집 부려봤자 나는 받아줄 수 없다. 네, 당연히 그러시겠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지 못하는데 엄마랑 더 이상 같이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려고요. 그게 속 편하지 않겠어요? 엄마도 이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것 같다면서요. 그러니 엄마랑 연 끊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저는 엄마가 반대를 하셔도 이 결혼 진행할 거고 결혼식에 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엄마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태어난 줄 아세요? 아니 너 엄마랑 정말 연 끊을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연을 끊고 살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여자한테 빠져서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면 평생 후회한다는 거 몰라? 한순간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엄마가 최대한 좋게 설명하면 너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너 때문에 모자지간 금이 가게 생겼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니?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내 아들 놔두고 다시는 만나지 마라. 엄마는 끝까지 저한테 상처를 주네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기회 드렸는데 제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엄마 얼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시니까 결혼식은 아버지만 참석하시라고 할게요. 남자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식당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저희 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혼 허락을 받고 싶었는데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 결혼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집까지 따로 구하는 일까지 생겼고 예비 시모도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셔서 그런지 몇 번이고 좋게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답은 결혼 허락이었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집을 뛰쳐나가 연을 끊겠다고 못을 박은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예비 시모는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되고 나서야 상견례 일정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좋은 일이었지만 좋게 허락을 받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는 없었지만 남자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거라면서 자기 믿고 따라오라며 상견례 식당까지 일사천리로 서둘러 알아봤어요.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모든 걸 끝내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추진력으로 양가 집안은 상견례 장소로 모이게 되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식사를 하며 조심스러운 대화가 시작됐어요. 따님을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제 아들이 헤어나오질 못해서 결국 결혼을 허락해 줬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원하는 그런 며느리의 조건은 아니었지만 허락을 안 해주면 내 아들이 연을 끊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결혼 진행해야겠죠.
제 딸의 조건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는 아드님의 조건은 좋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동안 예비 사이가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비 사이도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누가 보면 조건이 상당히 괜찮은 줄 알겠어요. 서울대 나온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어깨가 으쓱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활용을 해야 조건이 좋아지는 거지.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우니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던데요. 그래도 직장이라는 게 어딜 가더라도 다 비슷한데, 몇 달도 아니고 한 달 일하고 그만두면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딸은 한 직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했고 모아놓은 돈도 꽤 많은데, 예비사이는 아직까지도 통장이 비어 있으면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아서요. 혹시 집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30이 넘는 나이인데도 자리를 안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참, 꼴랑 300 벌면서 지금 제 아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 아들이 취업한 곳이 월 500 정도로 맞춰준다고 합디다.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지. 방금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운다고 하셨죠? 내 아들이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여기저기 고르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맞벌이로 꼴랑 300 벌면 살림에 보탬은 될까요? 내가 이래서 결혼 허락을 안 해주려 했던 거다. 분수에 맞는 사윗감을 찾으셔야지. 욕심이 과다 못해 넘치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으시죠? 오늘 제가 상견례에 참석한 이유가 아예 결혼은 생각도 못하게 만들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게 인사를 주고받으시더니 좋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엄마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안 좋게 봤던 이유는 식당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남자친구와 잠깐 대화를 나누셨는데, 엄마가 항상 걱정하시던 게 취직을 해도 일을 금방 그만둬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 하셨어요. 최근에 좋은 조건에 취직했다는 걸 알고 계셔서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일은 잘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던 대답이 나오게 되었죠. 그때부터 엄마의 얼굴이 심각해지셨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때마침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셨고, 엄마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던 거였어요. 예비 시모와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고민은 달랐지만, 엄마도 이 결혼에 대해 반대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저도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취직한 곳에서는 오래 일을 하게 될 줄 알았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뒀다는 말을 엄마한테 꺼내는 순간 저 또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죠.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우는 그 집 아들을 왜 껴? 얼굴 표정을 보니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 같은데, 좀 전에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그쪽이 말한 좋은 조건에 회사 잘 다니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30이 넘어간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자리 잡을 생각을 해야지. 툭 하면 일을 그만두는데 어느 부모가 믿고 결혼을 시킬 수 있겠어요? 이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 제 딸만 죽어라 일을 하게 될 텐데, 제 귀한 딸 혼자 헛벌이 하는 건 절대 볼 수 없죠.
그쪽이 오히려 제 딸과 결혼 허락해달라고 넙죽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월 500 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내 아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어제까지도 나한테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고 했었다고요. 예, 너 엄마한테 바른 대로 대답해라. 정말 일 때려치운 거야?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고 일하는 환경도 좋다고 평생 다닐 거라면서. 아, 그게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야근이 일주일에 3번은 고정으로 있다면서 3달 뒤부터는 야간 근무에 투입될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만두고 나왔죠. 아니, 뭐라고? 회사 생활하다 보면 야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힘들게 면접 보고 취직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1년은 다녀봐야 할 거 아니야? 아,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오겠죠. 어차피 혜미가 일을 하고 있어서 결혼해도 먹고 사는데 그게 문제는 없잖아요. 최대한 빨리 일자리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 서울대에 나왔어요. 여기저기에서 데리고 가려고 손 벌리고 있으니까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오면 다시 취업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들으셨죠? 이런데도 제 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이를 원하지. 인생 계획도 없는 놈한테 제 딸을 맡기고 싶지는 않네요. 자네는 더 이상 내 딸과 만나지 말게. 한 번만 더 내 딸 앞에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겠다면서 엄마의 팔을 붙잡았어요.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며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이미 시모에게도 상처를 크게 받으셨던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발을 뿌리치려 했는데 남자친구가 강하게 붙잡은 채 놔주려 하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엄마는 그만 좀 하라고 한쪽 팔로 찻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찻상에 올려져 있던 뜨거운 차가 남자친구 쪽으로 흘러내려갔고 화들짝 놀란 남자친구는 엄마를 붙잡고 있던 팔을 놓더니 바닥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가방이 뒤집어지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안에 있던 서류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검사용지 같은 거였는데 제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 남자친구는 들키면 안 되는 것 마냥 급하게 가방으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자 엄마 눈에 들어온 남자친구의 수상한 행동에 서류를 줘보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남자친구는 별거 아니라면서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가방 안으로 구겨 넣으려 하자 예비시모도 서류의 내용이 궁금했었는지 가방을 뺏어들어 안에 있던 서류를 꺼내었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던 시모의 손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서류를 제가 들어 확인하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기에 적혀있는 서류의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야? 나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려 했던 거야? 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결혼을 강행하려 했었어? 나는 우리가 만나는 동안 항상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했었잖아. 언제부터 속이고 있었던 거야? 검사한 것도 최근에 했던 게 아니네. 너는 나한테 계속 실망만 안겨주는구나. 더는 볼 필요도 없겠어. 우리 그만 끝내자.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내 몸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었다고. 네가 하도 아이를 원해서 내 몸이 건강한지 알고 싶어서 검사를 해봤던 건데 무정자증이 나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 그렇다고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나랑 그만 만나자고 할 텐데 어떻게 무정자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굳이 아이 안 가져도 서로 좋으면 그만이잖아.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 내일 바로 일자리 알아봐서 바로 취업할 테니까 그만 만나자는 말은 하지 마.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나랑 만나온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이대로 정말 끝낼 거야? 우리 집안 의사는 조금도 물어보려 하지 않고 자네 혼자 결정을 내리려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더 말해서 뭐 하겠나? 이제 그만 끝내게. 잠깐만요.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자리에 좀 앉아보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애가 굳이 없더라도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거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햄이 아니면 내 아들이 누구랑 결혼을 하겠어요? 좀 전에 했던 말들 전부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뭘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그쪽 아드님 몸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앞으로 평생 결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가 보죠? 저희는 이미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쪽 아드님이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정말 오래 근무할 거라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저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있었으면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바로 일을 그만뒀겠어요. 내 딸을 맡기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혹시 알아요? 그쪽 아드님이 제 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을지. 여자가 회사에서 월 300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 정말 많이 받는 겁니다. 분수도 모르는 그쪽 집안들과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자네는 내 딸한테 한 번만 더 접근한다면 그때는 말로 끝나지 않을 걸세. 무릎 꿇어봤자 이미 배는 떠났어. 잘난 것도 하나 없는 집안이 감히 우리 딸을 거들떠봐? 남자친구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의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 가족에게 숨기고 결혼을 하려 했다는 거에 너무 놀랐었죠.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아직까지 저희 집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쳐버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게 되네요. 모든 사람이 좋은 조건만 갖추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좋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는 게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왔던 사람이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제 마음도 편치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 하루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고민 끝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동서가 저지른 충격적인 행동이 밝혀지게 되자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이 문제로 가족 전체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시모가 동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그동안 동서가 저지른 행동들을 뒤돌아봤을 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해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의견이지만 시부는 저희와 또 다른 입장이라 의견이 갈려서 서로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시부모님은 동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는 말에 결혼 문제에 대해 조금도 고민을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죠. 서운하긴 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었는데 대화를 주고받을 때면 항상 저와 비교를 했어요. 동서와 초면인데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시모 때문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남편이 저보다 더 열을 올리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 인사 온 동서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말까지 더듬고 있었는데도 시모는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온 동서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 행동들이 분위기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었고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서와의 첫 만남은 시작부터 좋지 않았었는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은 결혼식이 끝난 이후 동서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죠.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동서와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마다 신경이 거슬릴 정도로 동서의 말투에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말이 안 들려? 내가 분명 빈 그릇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지금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건데? 내 말 안 들리냐고 물어봤잖아. 저 귀에 안 다쳤어요. 다 들리니까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핸드폰 하는 거 안 보여요? 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아까 음식부터 식기 정리까지 전부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거 알아? 말만 알았다고 하지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제가 지금 일부러 안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는 건데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네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새며느리 들어왔다고 벌써부터 군기 잡는 거니? 네가 손윗 사람이면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일 때문에 그런다잖아. 하기야. 집에만 박혀 있으니 네가 뭘 알겠어. 애들 본다는 핑계로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막내 며느리 위해서 주말에는 좀 쉴 수 있게 네가 해줘도 되는 거잖아.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주말도 없다는데 오래간만에 쉬는 날까지 갈굴 필요는 없는 거잖니. 어쩜 너는 남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니? 저는 집에서 애들 보면서 가사 일하고 있으니까 어머님 댁에 와서 노동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지금 너무 대놓고 저랑 동서를 차별하고 있잖아요. 이럴 거면 뭐하러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집안에 똑같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가 봐줘야 해요? 어머님, 저 너무 눈치 보여서 못 오겠어요.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일적인 문제로 회사 사람들과 얘기 중이었는데 그걸 못 보고 저한테 화내는 형님이 너무 배려심도 없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오늘은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형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할지 몰랐어요. 동서의 행동에 제가 더 어이가 없었는데 시몬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닌 일방적으로 제가 무조건 잘못을 했다며 좋지 않은 상황을 손윗사람이 풀어야 한다면서 동서에게 사과하라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매번 제 옆에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만 일을 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제 편이 아닌 동서 편에 서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어요.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중간 위치에서 얘기해달라는 것 뿐이었는데 시몬은 모든 상황들이 전부 제 탓이라고 시댁에서 나가려는 동서를 붙잡았어요. 이미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동서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터 항상 저를 무시하던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동서가 오면서부터 더 심해졌었죠.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서운한 감정이 터지게 되었고 열을 올리면서 화를 내다 보니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남편까지 거들면서 시동생과도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더는 가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했어요. 시모도 제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면서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7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일 크게 화를 냈었고 남편도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며 제가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가족과의 연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이유는 제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는 게 문제였죠. 첫째도 딸, 둘째도 딸이다 보니 저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긴 했었지만 동서가 보는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한 건 저도 조용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더 심해질 게 뻔할 테고 오로지 저만 상처를 받게 될 텐데 이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 저도 강하게 밀어붙였었네요. 언제나 조용히 넘어가던 제가 한바탕 흔들고 나니 시모도 많이 당황했는지 더는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지 않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 덜 받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만들 수 있어 평생 안 보고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만 가면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만큼 서로 얼굴 붉히고 있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안 가는 게 현명한 방법 같았어요. 7년간 제가 해오던 일들을 시모가 이제 막 며느리로 들어온 동서를 데리고 집안일을 가르쳐야만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죠. 애미야, 그동안 잘 지냈니? 애들은 아픈 것 없고 이제 화 좀 가라앉았어? 언제까지 연락 안 하면서 지낼 거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구나. 이번 주 주말에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할 말도 있고 우리 집에 경사가 생겼거든. 막내 며느리가 글쎄 임신을 했단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니? 저번 일은 내가 좀 미안했다. 막내 며느리를 네가 너무 참는 것 같아 예민한 태도를 보였는데
앞으론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이제 그만 기분 좀 풀어라. 우리가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벌써 2달째다. 가족이 등을 돌리고 지내는 건 좋지 않다는 거 너도 잘 알잖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데? 평생 얼굴 안 볼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오로지 아이들한테만 신경을 써줄 수 있어서 저는 이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먼저 전화하고 손을 내밀었으면 너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줘야지. 아직까지 화를 품고 있으면 어떡하니? 가족끼리 살다 보면 얼굴 붉힐 수도 있는 거지. 가족이라뇨? 어머님이랑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요.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게 아끼시는 동서나 잘 챙겨주세요.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간다는 거 모르니? 웬만하면 서로 좋게 해결하자. 저번에는 내가 좀 오버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네가 좀 얘기해봐라. 얘가 아직까지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데 이러다 우리만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잘 좀 구슬려서 얼굴 좀 보라고 해봐. 여보세요? 형님,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전화까지 해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얼굴 안 보고 지낼 거예요? 저희가 1~2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서로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영 끊고 지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번 주에 나오는 걸로 해요. 그래야 화가 풀리죠. 안 그럼 저희가 형님 댁으로 갈 거예요. 그런 걸 원치 않으면 잠깐이라도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2달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은 시모와 동서의 태도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시부모님과 동서내외가 주말에 정말 저희 집에 찾아왔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문 좀 열어달라고 쉬지 않고 두드리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희는 2번 다시 얼굴 안 보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아버지는 또다시 얼굴 붉히는 거 보고 싶으세요? 나는 뭐 여기가 좋아서 온 줄 아냐? 작은 며느리가 요즘 들어 입덧이 심한데 큰 며느리가 입덧 가라앉히는 걸 잘한다며. 둘째까지 낳았으니까 방법을 알 거 아니야. 그래, 얘 좀 봐라. 아주 반쪽이 되어버렸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냉장고 문만 열면 화장실 직행인데 이러다 탈진해서 쓰러질까봐 걱정돼서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도움 받으려고 힘들게 왔는데 그냥 내칠 건 아니지? 저번 일도 그렇고 사과할 겸 온 거니까 대화로 좋게 풀자고. 그래, 형수.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된다고요. 형수가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얼굴 붉히면서 싸웠어도 가족이잖아요. 형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예요. 저 정말 이러다가 세상 떠나면 어떡해요? 하루 이틀 입덧하는 것도 아니고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형님이 해준 음식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갈비찜 해주면 기운 좀 되찾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얘가 임신해서 입덧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네가 신경 좀 써주면 안 되겠니? 저한테 온갖 상처를 줄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찾아와서 뱃속의 애핑계로 저를 이용하려는 거 모를 줄 알아요? 입덧한다고 세상 떠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정 힘들면 산부인과 가세요. 여보, 우리 오늘 애들 데리고 바람 쐬러 가기로 했잖아. 서둘러 준비해서 나가는 게 좋겠어. 저희 가족도 일정이 있는데 연락 없이 찾아와선 다짜고짜 동서가 입덧 때문에 고생한다고 저보고 음식을 해달라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이미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들은 전혀 바뀌지도 않았으면서 제가 나가달라는 말에 서운하다며 저희 집에서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남편도 이미 그런 모습에 질려버렸는지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시모는 나가지 않겠다면서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네요. 그날 저희 가족도 오래간만에 시간을 조절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던 건데 시모와 동서 때문에 모든 일정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었고 이런 상황들이 짜증이 났던 저는 시댁 식구들을 사정없이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자 남편은 차라리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그날 이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결정에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집이 빨리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시간은 더 지체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차단까지 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자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를 시도하면서 좋게 풀어가자며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랜 시간 상처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시모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입덧하는 동서를 살펴주던 시모가 무리를 했는지 몸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시부의 전화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는 저희 부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요?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으면 형님도 기분이 상한 게 있더라도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지금 이걸 보세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왜 형님 입장에서만 생각하냐고요? 됐다. 그만해라. 그래도 내가 걱정이 됐는지 병문안을 왔잖니. 그래, 이제 잘들 좀 지내보려고? 나도 여태까지 너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으니 당연히 얻게 된 결과인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도움을 요청했었겠니? 그만큼 나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전화를 계속 했던 거다. 이번 일을 통해서 나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너한테만 얼굴 붉히는 일은 없게끔 하마. 그러니 앞으로는 좋게 풀어갔으면 좋겠구나. 막내 며느리가 박사학위에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얘도 흠이 없는 건 아니잖아. 대학 시절 때 부모가 한날 한시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는 그래도 부모님은 다 계시잖니. 막내 며느리는 부모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왔으니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서툴 수도 있고 네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순 없겠니? 과거의 일들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형님, 제가 전에 실수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론 잘할 테니까 이제 그만 기분 좀 푸세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좋잖아요. 시모와 동서를 바라보던 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두 사람을 쳐다만 봤어요. 또다시 제가 겪게 될 아픔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해결해 주기로 했었죠. 남편도 그런 제 결정에 존중해 주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 시댁 생활은 며칠간 서로를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일을 한번 치르고 나니 시모와 동서는 항상 제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를 살폈어요. 저 또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입덧 때문에 고생을 하던 동서가 저에게 묵은지찜이 먹고 싶다며 부탁하길래 제대로 먹지 못하는 동서와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걱정이 돼서 그날 저녁 시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반찬을 미리 만들어서 주말에 시댁에 주고 오는 정도였는데 동서가 가족들끼리 저녁에 먹고 싶다는 말에 남편도 퇴근하면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한 뒤 묵은지찜을 하기 위해 마트에 들러 고기 좀 사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모와 동서는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반겨주었고 시모는 제 옆으로 다가와서 눈치를 보더니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시길래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편했던 저는 동서 옆에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저녁 준비를 끝낸 뒤 가족들이 모이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묵은지찜 냄새가 너무 역하다면서 치워달라며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쳐다보는 것조차 싫다며 경기를 일으키길래 너무 당황스러웠었죠. 갑자기 먹고 싶지가 않다니. 좀 전까지만 해도 배고프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동서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먹으려고 양도 많이 준비했는데 이걸 어떻게 치우라고. 속이 비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먼저 접을까? 힘들게 준비했는데 조금이라도 먹어봐야 하지 않겠어? 아, 진짜 제 말 안 들려요? 당장 치우라고 했잖아요. 냄새가 역한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준비했으면 먹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게 얘는 입덧이 점점 심해지니? 밥 먹기 전에 비 이상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너는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춰서 얘 밥도 못 먹이고 이게 뭐니? 동서 혼자 먹을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전체가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또 저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항상 뒤에서 지켜봤었는데 너는 손이 너무 느려. 일부러 막내 며느리 속 뒤집어지라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형님, 입덧 안 해봤어요? 제때에 먹지 못하면 냄새조차 맡고 싶지 않다고요. 둘째까지 나왔으면서 이런 거 하나 딱딱 못 맞춰요? 나 참 힘들게 장봐와서 땀 흘리며 정성껏 준비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거야? 나는 동서가 먹고 싶대서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는데 동서랑 뱃속의 아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고.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어?
이게 서로를 위한 배려인 거야? 입덧 때문에 갑자기 먹고 싶지가 않으면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임산부 배려는 당연한 거라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음식 해주세요. 갑자기 백숙이 먹고 싶어요. 당장 장 봐와서 해주면 좋겠어요. 아유, 그래, 그렇게 해줘라. 백숙 먹고 싶다는데 어쩌겠니? 임산부인데 네가 이해해줘야지. 기분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 너도 잘 알잖니. 묵은지찜은 일단 치워버려라. 얘가 냄새 때문에 곤욕스러워하는데 어쩔 수 있겠니? 일단 방으로 들어가서 좀 쉴까? 아니면 소파에 앉아 있을래? 아니요. 저 혼자 방으로 들어갈게요. 한숨 자고 나올 테니까 백숙 준비해 주세요. 정 힘들 것 같으면 배달이라도 시키던가요. 아유, 진짜. 밥 한 끼 먹는 거 정말 힘드네. 동서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려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며 제 뺨에 손을 올리려 하길래 너무 놀라 피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때마침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들어오자 시모는 거실 밖으로 나갔어요. 시모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남편은 주방에 서 있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눈치챘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 했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이런 와중에 동서는 방에서 급하게 나와 화장실에서 입덧을 한 뒤 힘겹게 걸어 나왔는데 그런 동서를 보자마자 안 좋은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시동생은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간 동서를 뒤따라 나갔어요.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이미 풍비박산 난 거나 다름없었죠. 시부는 소파에 주저앉아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뒤 동서내외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동서내외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집구석. 내가 오늘 바로 잡을 거니까 둘 다 당장 무릎 꿇어. 재수 씨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가족 간에 분열을 만드는 거야? 입덧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꼭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돼? 앞으로 조심하겠다면서. 지금 집안 꼴을 보라고? 어머, 그래서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형님이 제때에 음식 해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제가 부탁한 게 언제인데 그거 하나 딱 못 맞춰서 밥을 먹지 못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아주버님이 책임질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말만 그러지. 일부러 제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거 아니냐고요. 동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고 그 고생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음식 준비해 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고통받는 걸 즐긴다고? 오늘로써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 동서랑 나는 서로 좋아질 수 없는 관계고 앞으로도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상처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네가 직접 해서 먹어. 더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동서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무방비 상태로 당해 버렸고 동서의 돌발 행동에 놀란 남편은 동서를 저에게서 떼어내려고 밀어내는 순간 손으로 잡고 있던 인부복이 뜯어졌고 온 가족이
동서의 몸을 보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건 동서의 임신한 몸이 아닌 임신 체험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걸 보게 된 가족들은 할 말을 잃어 동서의 몸을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네요. 시동생이 급하게 동서의 몸을 숨겼지만 이미 모두가 거짓 임신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버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동서도 많이 당황했는지 시동생 등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 또다시 입덧을 하기 시작했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임신이 아닌 거 모두가 알게 됐는데 그만하고 나오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동서가 잠시 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시모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자 시동생이 뜯어 말렸는데 갑자기 동서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시모는 그만 연기하라면서 발길질을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길래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가족들은 서둘러 119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동서는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던 건 숨기려 했던 일들이 드러난 거에 대한 충격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긴 했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동서가 임신인 걸 속이고 그동안 연기를 하면서 가족들을 부린 거 외에는 딱히 문제가 보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동생은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시댁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다는 말에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던 게 다였다며 딱히 몸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 건 없었다고 했는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가족 모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가 지금까지 입덧을 했던 건 위암 때문이었고 이미 이기가 지나가는 시점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 모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 동서를 한심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써야지. 괜히 깨부려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니? 이런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네가 위암이라는 걸 바로 알았을 거 아니야?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이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입던 연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상상 임신이 된 것처럼 몸에 조금씩 변화가 와서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였어요. 제 몸에 암이 생겼는지는 꿈에도 몰랐었다고요. 저는 아이 가지는 게 두려워서 나중에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잘만 숨기면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이랑 형님 도움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모는 시동생에게 당장 갈라서라며 병실 밖으로 나갔고, 저희도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시모를 뒤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부와 시동생은 동서를 한 번만 봐달라며 설득을 시키고 있었으나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마음이 열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동서는 수술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 전에 저희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지만 이미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굴 한번 안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한 시모는 저와 다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 했던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정대로 이사를 진행할 거고, 이번 일을 통해 가족과의 연을 아예 끊어낼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만 보며 사는 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네요. 암이라고 도와달라며 손을 내미는 동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떠날 날이 돼야 깨닫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자신의 업보겠죠. 인생살이 정말 쉽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